어르신, 밖이 많이 추우셨죠? 황금빛 샹들리에 아래인 호텔 로비에 누더기 같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노인을 향한 경멸. 이 노인을 돕는 청년, 구두굽이 달티 다른 벨보이였습니다. 벨보이가 허리를 굽히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밖이 많이 추우셨죠?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한 청년의 운명을 바꾸고 한 호텔을 뒤흔들고 그리고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증명하게 될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따뜻한 청년이 얼마나 큰 보상을 받게 될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 찾아갈 거예요. 차가운 바람이 호텔 로비의 회전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황금빛 조명 아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깐 로비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울림으로 퍼져나가는 완벽하게 계산된 공간이었습니다. 커다란 화병에 꽂힌 백송이의 백장미는 이틀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프랑스산 향초에서 피어나는 은은한 라벤더 향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완벽한 공간에 섞일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 하나가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누더기처럼 기운 낡은 코트, 엉겨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지독한 악취. 한눈에 봐도 며칠은 굶은 듯한 행색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거칠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때가 켜켜이 쌓여 있었고 뻣뻣하게 굳은 코트 기세는 얼룩이 지도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있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꽂혔습니다. 고급 백화점 쇼핑백을 든 여인이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은 사업가는 노골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불쾌함, 경멸,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차가운 눈빛들이었습니다. 로비에 흐르던 부드러운 재즈 선율조차 순간 거슬리게 느껴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보안 요원이 달려와 제지했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보안팀은 VIP 의전 준비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중동의 왕족 일행이 오후 3시에 체크인 예정이었고 모든 보안 인력이 전용 통로 점검에 투입된 참이었습니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로비 중앙의 소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낡은 운동화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찌걱, 찌걱하는 물기 어린 소리가 났습니다. 젖은 천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로비 전체를 더럽히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호텔 지배인 최 부장의 눈썹이 사납게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마치 오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미간을 찌푸리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형광등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경멸이 날카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누가 로비 관리를 이따위로 하는 거야? 당장 저 거지 끌어내. 우리 호텔 품격이 얼마짜린데 저런 냄새나는 놈을 로비에 앉혀? 무전기에서 삑삑거리는 잡음이 들렸지만 보안팀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노인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노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 호텔의 3년차 벨보이 강민우였습니다. 그는 짐 카트를 세워두고 주저없이 노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의 유니폼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지만 구두는 굽이 달아 비스듬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벨보이가 노인을 쫓아내겠구나. 하지만 민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진심 어린 공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르신, 밖이 많이 추우셨죠?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장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투숙객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이 광경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재즈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멜로디는 더 이상 우아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의 주머니 속에 호텔 전체를 뒤흔들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한마디가 한 청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민우는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온 그는 누구보다 삶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22살이 되던 해 겨울,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떨어져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산재 보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아버지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호텔 벨보이로 취직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면서도 그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 달 병원비만 150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과 식비를 빼면 민우의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니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고 6시 버스를 타고 호텔로 출근했습니다. 밤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는 항상 거실 소파에서 졸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또 여기서 주무셨어요? 방에서 주무셔야죠. 괜찮아. 우리 아들 얼굴 봐야 잠이 오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이 민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럴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늘 팁 10,000원 받았어요. 내일 엄마 좋아하시는 호두과자 사올게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여자, 지은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소박한 여자였습니다. 둘은 1년 전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검소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우의 형편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으면 돼요. 손잡고 걸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지은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런 지은이 고마우면서도 늘 미안했습니다. 데이트 한 번 제대로 못 시켜주고 생일에도 케이크 대신 편의점 컵케이크를 사주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작은 컵케이크 앞에서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민우 씨가 직접 고른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예요. 이번 주말 민우는 지은의 아버지를 뵙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의 아버지가 꽤 엄격한 분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사업을 하시다 은퇴하시고 시골에 계신다는 말만 얼핏 들었을 뿐입니다. 지은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좀 까다로우실 거예요. 근데 나쁜 분은 아니에요.
민우는 지난주 보너스로 받은 30만 원 전액을 털어 지은의 부모님께 드릴 홍삼 세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두는 수선집에 맡기는 대신 그 돈으로 선물을 더 샀습니다. 새 구두를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민우의 구두는 굽이 닳아 비스듬해져 있었습니다. 왼쪽 굽이 오른쪽보다 1cm는 더 닳아서 걸을 때마다 미세하게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볼 때마다 조금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일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며 손님들의 짐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특히 최 부장은 민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백도 없고 학벌도 평범한 민우가 고객들에게 칭찬 카드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최 부장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은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받았지만 손님들의 평가는 항상 민우가 더 높았습니다. 야, 강민우. 손님 짐 좀 제대로 싸. 이게 뭐야? 넥타이 좀 똑바로 매. 우리가 동네 여관이야?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민우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어머니의 병원비가 끊긴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최 부장의 부당한 지시도 따랐습니다. 오늘도 민우는 무거운 짐을 나르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등에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는 유니폼 재킷을 벗지 않았습니다. 프로페셔널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손님 앞에서는 항상 단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폭풍을 전혀 짐작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민우는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밖이 많이 춥죠? 괜찮으십니까? 노인은 퀭한 눈으로 민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다는 걸 너무 많이 겪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단이나 경멸이 아닌 순수한 걱정이었습니다. 민우는 노인의 더러운 옷자락을 개의치 않고 부축하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노인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때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전쟁의 북소리처럼 위압적이었습니다. 최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고급 방향제를 노인의 머리 위 허공에 뿌리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썼습니다. 시트러스 향이 공기 중에 퍼졌지만 그것은 노인을 배려한 것이 아니라 노인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야, 강민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최 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우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인을 부축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르신께서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잠시. 여기가 무료 급식소야? 자선단체야? 최 부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투숙객들이 멈춰서서 그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SNS에 올린 재미있는 소재를 찾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어르신께서 몸이 안 좋아 보이셔서 잠시 쉴 곳을 안내해 드리려고. 쉴 곳? 미쳤어?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민우와 노인 사이를 가로막으며 서더니 양손을 허리에 얹고 비웃었습니다. 5성급 호텔 로비에 거지를 앉혀? 내가 사장이야? 당장 안 끌어내.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민우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최 부장의 눈밖에 나면
자신들도 위험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은 노인의 어깨를 검지 끝으로 툭툭 밀쳤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만 건드리고 만진 뒤에는 손을 털어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균형을 잃고 뒤로 비틀거리는 노인의 모습이 민우의 눈에 슬로우 모션처럼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우의 주먹이 등 뒤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습니다. 주먹을 들면 어머니의 병원비가 끊깁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부장님, 제가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손대지 말아 주십시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 부장의 귓가에 그 말은 건방진 반항으로 들렸습니다. 이 자식이. 최 부장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더니 그의 가슴팍을 검지로 쿡쿡 찔렀습니다. 너 지금 이 노인네 편드는 거야? 수준하고는. 끼리끼리 논다더니 딱 맞네. 최 부장은 민우의 다른 구두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내 구두꼴 좀 봐. 이 노인네 신발이랑 다를 게 뭐야? 둘 다 거지 아냐?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민우의 구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킥킥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민우의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의 피가 얼굴로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목이 메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투석 치료를 생각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최 부장은 승리한 사람처럼 비웃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것이지. 쓸데없이 영웅 놀이하지 말고. 그는 민우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손길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노인의 깊은 눈동자가 떨리고 있는 민우의 어깨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민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깊은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은가? 그 낮은 목소리가 민우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셔드릴게요. 민우는 노인을 부축해 호텔 뒷문의 직원 휴게 공간으로 모셨습니다.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로비와는 달리 낡은 파이프가 드러난 천장과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따뜻했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자판기가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민우에게는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민우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율무차를 뽑았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굴욕이 아직도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표정을 지우고 율무차를 노인의 두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르신, 이거라도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노인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된 손이었습니다. 손등에는 금이 간 상처들이 있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손을 감싸쥐며 따뜻한 컵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려고 샀던 핫팩이었지만 민우는 주저없이 그것을 흔들어 열을 내고 노인의 코트 주머니에 넣어 주었습니다. 이것도 주머니에 넣고 계세요. 조금이나마 따뜻하실 거예요. 노인은 말없이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거칠어진 노인의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컵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노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민우는 노인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힘이 없어서 따뜻한 로비에 모시질 못했네요. 여기라도 잠시 쉬다 가세요. 민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강했다면, 더 용기가 있었다면 노인을 제대로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자책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많은 사람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더럽지 않은가?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럽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힘드셨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 부장 말대로 쫓아내면 그만일 텐데. 굳이 왜 이러나? 노인의 질문에 민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민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생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에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 어르신 손이랑 똑같았어요. 거칠고 차가웠어요. 민우는 노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에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뵈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옷이 낡았다고 사람의 품격이 낡은 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노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그는 민우의 다른 구두와 정갈하게 다림질된 유니폼, 그리고 선한 눈매를 천천히 뜯어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을 평가해온 사람의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결혼할 사람은 있는가? 민우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은을 생각하면 자동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예쁜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과분한 사람이죠. 그 사람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쩔 텐가? 노인의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지은의 아버지를 뵙는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자네같이 가진 것 없는 놈한테 딸 못 준다고 하면 어쩔 텐가? 노인의 목소리에는 시험하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어야죠.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는 거짓말은 못해요. 그건 제 능력 밖이니까요. 하지만 평생 눈에 눈물 나게는 안 하겠다고 그건 약속할 수 있어요.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학벌도 평범하고 재산도 없고 백도 없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는 통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청년의 눈빛이었습니다. 노인은 컵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미소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족, 안도, 그리고 기대. 진심이라.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바보로군. 하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아닌 오히려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노인과 그리고 한 여자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사진을 힐끗 보았지만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은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강민우입니다, 어르신. 강민우. 노인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마치 기억하려는 듯이. 그리고 다시 율무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증기가 노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오랜만에 따뜻한 걸 마셔보는구먼.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 부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명령만 따르는 기계 같았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강민우. 그의 목소리가 좁은 휴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우가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율무차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 여기서 땡땡이 치고 있었냐? 근무 시간에? 최 부장은 민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을 쾅쾅 울렸습니다. 민우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어르신을 밖으로 모셔드리려던 중이었습니다. 모셔드리려던 중? 앉아서 차나 마시면서? 최 부장은 민우의 손에 들린 빈 쟁반을 보고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쟁반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쟁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둥그런 금속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노인이 놀라 움찔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율무차가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차가 손등에 튀었지만 노인은 소리 없이 참았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노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르신께는. 어르신? 이 거지한테? 최 부장은 비웃으며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노인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모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아직도 안 갔네? 야, 끌어내. 당장 경찰 불러서 무단 침입으로 넘겨. 보안 요원 2명이 노인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민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팔이 양옆으로 벌어졌습니다. 마치 노인을 보호하는 방패처럼. 부장님, 너무하십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였습니다. 그냥 잠시 몸만 녹이고 가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제 휴식 시간을 쪼개서 하는 일입니다. 호텔에 피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최 부장의 얼굴이 사납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민우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흰 셔츠 깃이 구겨졌습니다. 민우의 몸이 앞으로 확 끌려왔습니다. 너 오늘부로 해고야. 사표 써. 당장. 최 부장의 입에서 침이 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민우의 얼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점심에 술을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상사 말에 토를 달아? 너 같은 놈은 5성급 호텔에 있을 자격 없어. 썩 꺼져. 최 부장은 민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우의 머리가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해고하시더라도.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께는 사과하십시오.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호텔리어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노인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혈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우를 노려보았습니다. 뭐? 사과? 이 거지한테? 최 부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휴게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조롱이었습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이 노인네가 좋으면. 최 부장은 민우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앉아있던 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우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같이 쫓겨나. 최 부장이 의자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의자가 옆으로 넘어갔습니다. 노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들고 있던 율무차 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컵이 깨지며 따뜻한 차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어르신, 민우가 비명을 지르며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민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뛰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네. 둘 다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그는 승리한 사람처럼 팔짱을 꼈습니다.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둘 다 끌어내. 당장.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넘어져 있던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우의 부축을 거절하며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탁했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변했습니다. 공기가 변했습니다. 노인의 주변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을 휘둘러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코트 주머니에서 천천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입가를 닦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품격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저음이었습니다. 공간을 압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최 부장. 단 세 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네는 해고 통보를 참 쉽게 하는군. 노인은 민우의 부축을 정중히 거절하며 스스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아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이었습니다. 휴게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노숙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묵직하고 위험 있는 저음이 공간을 압도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최 부장.
자네는 해고 통보를 참 쉽게 하는군. 최 부장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노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뭐야? 당신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얼굴. 주름은 깊었지만 그 얼굴선은 날카로웠습니다. 코는 오뚝했고 턱선은 단호했습니다. 최 부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 얼굴이었습니다. 매년 신년사 영상에서 보던 회사 로비에 걸린 대형 사진 속 그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 호텔의 소유주이자 그룹의 총수 강 회장이었습니다. 회 회장님? 최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비볐습니다. 보안 요원들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손이 바지 솔기에 붙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우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노인을, 아니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손수 털어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민우의 유니폼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민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강민우라고 했나?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까의 위압적인 톤과는 달랐습니다. 민우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내 딸 지은이가 왜 자네 칭찬을 입이 닳도록 했는지 오늘에야 알겠군. 딸이라니요? 민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윙 울렸습니다. 설마 지은이가... 강 회장은 빙긋 웃으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미소에는 만족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딸 강지은, 자네가 사랑하는 그 여자 말일세.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은이 재벌의 딸이었습니까? 그 소박하고 검소한 지은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 지은이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 항상 아버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던 이유,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던 이유, 이번 주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긴장했던 이유. 며칠 뒤 호텔 최상층의 회장 집무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한강의 물결이 도시의 빛을 반사하며 흘렀습니다. 민우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강 회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은이 수줍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민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숙자로 변장해 호텔을 테스트했다는 것, 그리고 민우가 보여준 용기와 선함을.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너도 알잖니.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고 접근했는지. 나는 내 딸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 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과 학벌, 집안 배경, 그런 건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봤네. 하지만 진짜 사람의 품격은 어려운 순간에 나오는 거야.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이지.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지은의 아버지가 바로 강 회장이라는 것이. 강 회장은 탁자 위에 무언가를 올려두었습니다. 낡은 구두 한 켤레였습니다. 바로 그날 민우가 신고 있던 굽이 달아 비스듬한 구두였습니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 구두. 그래. 내가 직원에게 부탁해서 가져오게 했네. 강 회장은 그 낡은 구두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다른 굽을 해진 가죽을 정성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이 구두를 보게. 한쪽이 더 달았어. 자네가 얼마나 많이 뛰어다녔는지 알 수 있지. 손님의 짐을 나르고 문을 열어주고 미소를 지으며 인사하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옆에 최고급 가죽 구두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탈리아 수제 구두였습니다. 상자를 여니 광택이 나는 검은 구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 사위가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일세. 하지만 이 낡은 구두는 내가 보관하도록 하지. 회장님, 아니 아버님. 그건 너무 낡아서 보관하실 필요가.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닐세. 이 낡은 구두야말로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훈장이야. 강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내 딸을 재벌가 아들에게 줄 생각 추호도 없었네. 화려한 스펙과 거칠애만 가진 사람들은 이미 너무 많이 봤어. 나는 내 딸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 낮은 곳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지. 민우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고생, 그리고 지은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녹아내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지은이 민우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민우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괜찮아요. 지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게 건넨 그 율무차 한 잔이 내가 이 호텔을 지으며 꿈꿨던 진짜 서비스였네. 따뜻한 마음. 그게 전부야. 민우는 강 회장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며 지은과 함께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지은이를 평생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알고 있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민우는 회장실을 나오며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에는 이제 딱 맞는 새 구두가 신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낡은 구두를 신고 뛰어다니던 그 시절의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은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민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서. 무슨 소리예요? 지은은 민우의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댔습니다. 민우 씨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진짜 부자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어머니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민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병원비 걱정도 월세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진정한 명품은 화려한 로고가 박힌 옷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입니다.